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 바로 드릴게요. 제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자라를 퇴사한 저의 이유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라를 어떤 이유 때문에 퇴사를 하는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배우려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버틸 만한 원동력이 있었는데, 보통 그냥 잘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이 너무 빡센 거죠, 생각보다. 근데 막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알바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빡센데? 하고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반에 배워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요. 일단 저도 사실 패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로 와가지고 되게 처음에 힘들었거든요, 적응하는데. 근데 이걸 버틸 만한 원동력이 없으신 분들은 초반에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진짜 무슨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노트 필기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환경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약간 빤스런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알아서 좀 잘해야 돼요. 솔직히 약간 당연히 이러면 안 되지만 어디 다른 데에서 우리 매장에 경험이 없으시면은 자라가 처음이면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적응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절대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 알아서 잘 해야 되는 알잘딱깔새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물어보면서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하라는 것만 한다, 약간 시키는 것만 한다 이러면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았고, 약간 그런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자라가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작동시킬 만한 주위 환경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느낀 경험으로는, 이건 진짜 주관적인 제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사람 항상 부족하고 항상 정신없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시스템은 있는데 그 시스템을 지킬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거의 방치 수준으로 되다 보면은, 아니 이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것도 몰라? 약간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좀 견디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퇴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안 알려줬는데 시키는 건 되게 잘하시는데 안 알려준 걸 하라고 했을 때 되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 이건 근데 저도 진짜 당연히 이해가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알려주지 않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좀 알아서, 저거 내가 안 배운 일인데 뭔가 한번 물어봐서 배워야 되나 싶으면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또 트레이닝 절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론 유도리 있게 뭐 알려주시는 분들은 알려주시지만 직급에 맞지 않는 거를 당연히 배우는 건 좀 이상하니까, 굳이 안 할 일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알아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퇴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오래 일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라가 능력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장점인데 학연 지연 이런 게 아예 없고요. 그냥 진짜 능력제 100%. 그래서 저도 사실 입사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력 되시는 분들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 한번 물어봐요. 아니 자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나? 그러면은 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근데 원래 이렇게 오래 일할 생각은 없었다, 뭐 보통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약간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그냥 진짜 너무 잘하니까 위에서도 이 사람을 알아보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서 승진을 해요. 그럼 그 직책에 대해서 적응이 됐다 싶으면은 또 승진해서 정신없이 적응하다 보면 승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훅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퇴사에 대한 생각을 아예 이렇게 깊게 못하는 그런 환경? 제 생각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다, 주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일하다가 딱 어느 순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거의 본사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성취 욕구도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뭔가 내가 더 해가지고 올라가기엔 뭔가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은 아마 퇴사를 생각하시고. 근데 또 보통 20대 청춘 젊은 나이에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 20대 초반에 들어오셔서 거기 매니저까지 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럼 퇴직금 받고 퇴사하면은 뭐 좋은 거죠. 많이 배운 거고, 그동안 진짜 열심히 일하셔서 거기까지 가신 거니까 그거 하나는 진짜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일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데 한계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좀 퇴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항상 오래 일하시는 분들도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자라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어떤 회사든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퇴사를 할 정도로 버틸 수 없는 정도의 크기냐에 따라서 퇴사를 하든 말든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다. 퇴사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미들 마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입사할 때는 뭐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 걸 알고 입사를 하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나서 보면은 마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부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오픈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였어요. 거의 웬만하면 마감으로 나왔고. 근데 저는 오히려 마감으로 나오는 게 야행성 체질이고 아침잠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는 완전 완벽한 스케줄이었던 거죠, 마감에 나왔던 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픈으로 나가는 게 진짜 힘들었고. 그래서 이게 스케줄 제가 좀 안 맞으면은, 왜냐면 저녁 없는 삶을 사는 거에 약간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냐면 저녁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워라밸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는 사회의 동물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패턴 루틴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요 정도면 퇴사의 이유 중에서 말씀드릴 만한 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이렇게 퇴사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자라를 입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왜냐면 제가 너무 안 좋은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퇴사의 이유니까 당연히 안 좋은 말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이제 입사를 해야 할 만한 이유? 약간 입사를 할 만한 포인트? 이런 거를 말씀드리자면, 약간 되게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걸 좋아하신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든 걸 좋아해요. 힘든 걸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누가 하라고 안 하면은 이게 완전 늘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힘든 환경에 저를 좀 이렇게 두려고 하는 좀 그런 성향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래서 힘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듦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고 갔는데도 진짜 울 뻔한 적도 많았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만큼 많이 배우는 게 많다. 그러니까 힘든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이고,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진짜 많이 배울 수 있고, 신상이 일주일에 2번씩 들어오니까 패션 감각적으로 이게 트렌드를 익힐 수밖에 없어요. 스파 브랜드 특인데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행할 만한 옷들이 미리 준비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시즌 때마다 적절하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환경에 있는 분들보다는 트렌드나 감각에 빠르게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보는 눈도 길러지는 거고, 패션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것도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재능은 거의 없고,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저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옷을 막 존나 잘 입어요 막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약간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확실히 이게 보는 양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고, 그런 환경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그래서 그런 환경에 저를 던진 것도 있어요. 사람은 저는 진짜 환경의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의 동물이고 무조건 혼자 살 수 없고, 환경? 그러니까 처해진 환경이 엄청 많이 탄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옷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순간 약간 자라라는 환경에 나를 던져보자 라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던져봤고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약간 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자라 입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그만큼 힘들겠지만 no pain no gain이잖아요. 고통 없이 없는 건 없다. No pain no gain, 음악 없는 세상. 아,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라를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자라에서 옷을 평소에 많이 산다 그러면은 직원 할인이 되기 때문에 몇 퍼센트까지 된다, 약간 이거는 좀 말씀드리면은 뭔가 퍼센테이지 숫자 같은 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직원 할인이 되니까 그게 진짜 쏠쏠해요. 저도 그래서 어차피 자라 다니는 동안에는 또 언제 내가 자라 옷을 이렇게 많이 사겠어. 직원 할인도 되는데. 그리고 일하면 예쁜 옷이 계속 보이잖아요. 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지금 옷장 보시면 여기 자라 옷 진짜 많거든요. 찝어보려니까 또 없냐. 얘 자라고 얘도 자라고, 얘 자라, 얘도 자라, 자라 뭐 요정도? 이런 식으로 진짜 자라 옷 진짜 많고, 자라 옷을 진짜 좋아해. 그러면 맨날 자라 옷 보면서 여기는 그냥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 이유 중에 자라 옷을 좋아하면 한번 입사해볼만 한다. 직원 할인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하면서 자라 쇼핑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제가 또 자라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자라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절대 하지 마세요. 지옥입니다. 일단 자라 업무 자체가 지옥인데 거기 와서 집에 와가지고 편집을 또 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영상을 일단 언제 찍냐, 일단 영상 찍어야 편집을 할 거 아니에요. 편집을 하기 전에 일단 영상을 어떻게 찍냐, 오미자 시간에 저 찍었어. 그러니까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에 제가 일했던 곳은 1시간 반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대신 30분 일을 더 하고 갔죠. 그래서 1시간 반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빠르게 한 30분 만에 밥을 빠르게 먹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를 계속 옷을 입어봤던 것 같아요. 피팅룸에서 딱 진짜 밥만 먹는 거예요. 제 밥만 먹고 쉬는 시간에 바로 또 옷을 입어보고, 입어보는 것도 진짜 체력 빠지거든요. 근데 거기다 영상 촬영도 같이 하면서 집에 와서 편집까지 하니까 진짜 나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진짜 그때는 진짜 열정도 엄청 났고 재밌어서 했었어. 진짜 어떤 일이든 사실 재밌어서 하는 게 진짜 크죠 사실은. 그냥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재밌게 할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사실 그립고, 그때가 좋았어, 눈부시게 빛났던 그때는 진짜 자라에 미친 사람이었죠. 그만큼 자라에 진심이었고 휴무 때 가도 행복할 만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약간 장난 반 진담 반이었고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다음 질문은, 자라에서 어떻게 하면 알차게 생활할 수 있냐. 제가 말하는 알차게 생활은 약간 이거예요. 사실 다른 부서랑 이렇게 소통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일은 많은데 막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되게 20대 초반에서 중반 후반까지 해가지고 청춘이잖아요. 어쨌든 20대면은. 그래서 저는 이왕 또래들이랑 일을 하는 건데 재밌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랑 퇴근하고 술 마시는 거 이렇게밖에 없어요 사실.
그럼 더 친해지면 당연히 휴무 때도 만나겠죠. 이왕 자라로 선택한 거 있는 동안에는 진짜 확실하게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점심시간에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도 되게 사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보자. 그래서 친해지면은 이제 같이 회식 자리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고 술자리도 많이 만들어보고, 그렇다고 절대 막 싫은 사람 강요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보통 입사 축하 파티까지는 없지만은 보통 퇴사 파티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라 같은 경우에 다른 매장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 매장 이동할지도 모르고 사내 이벤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류가 좀 있는 편이에요. 아예 없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친하면은 당연히 이건 뭐 어딜 가나 적용되는 말이겠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먼저 다가가는 약간 그런 사람, 웬만하면 사실 있는 곳에서 재밌게 생활하고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사고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올린 자라 영상들 보면 이렇게 댓글이 막 달려요. 아니 저기는 어디 자라는데 사이가 좋냐, 자라는 개인주의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매장 바이 매장인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사람 바이 사람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절대 저 혼자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 구성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덕분에 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먼저 대화를 시도를 해서, 그런 거 말고 막 짜치게 이런 거 말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해봐야 아는 거라 어쨌든 잘 생활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차게. 이거는 또 그건데, 자라 승진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라가 이제 승진을 하기 전에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보는데 당연히 그 능력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겠죠. 근데 능력적인 부분은 기본이고요. 거기서 이제 더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싶다 그러면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당연히 사람 일이 앞길을 모르는 거지만은 그 시험을 볼 때는 사실상 약간 시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면담? 약간 1대1 면담? 약간 상담? 이런 느낌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높으신 분들이랑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때 기회를 삼아서 저는 사실 어디까지 보고 있다 약간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입사하자마자 한 3개월에서 4개월 안으로 보는 시험이 있어요. 또 그 시험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비전이 뭐냐면 이 회사에서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와전되게 소문이 그때 당시에 퍼졌는데 스토어 매니저까지 된다고 제가 소문이 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어 매니저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몰점이 있고 코엑스점이 있고 강남점이 있을 텐데 그 점에서의 1등, 거기까지 제가 간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사실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제 능력이 되는 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제가 당연히 능력이 돼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한 높게 올라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갑자기 그게 스토어맨로 소문이 퍼졌어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소문이 퍼진 거면은 당연히 오래 일한다는 생각,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오래 일하겠다라는 사람한테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꿀팁입니다. 그래서 막 거짓말로 막 그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 진짜 진심이었으니까.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다,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 경력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도 쳐주는지 안 쳐주는지, 그러니까 자라 경력을 갖고 다음 단계가 어디인지 궁금해요. 왜냐면 자라에서 뼈를 묻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걸 경력으로 삼고 싶은데 이거를 발판 삼아 어디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보통 루트가 당연히 같은 스파 브랜드 내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품 쪽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차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다른 알바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알바의 개념으로 딱 1년만 일하고 다른 알바를 하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죠.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파 브랜드로 간다. 약간 이거는 경력을 당연히 인정을 해주고요. 왜냐면은 결국 스파 브랜드 돌아가는 시스템이 비슷비슷하고, 자라가 근데 제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일을 빡세게 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같은 업계잖아요, 스파 브랜드가. 그래서 같은 업계 내에서는 자라 경력을 되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라에서 1년, 2년 했다 그러면 다른 스파 브랜드로 가면은 뭐 높은 자리부터, 그러니까 아예 밑바닥부터 시작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명품 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명품 쪽도 이제 그거로 나뉘어요. 자라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입사하면은 세일즈 팀이랑 창고 팀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명품 같은 경우는 세일즈 팀, 창고 팀이 똑같이 있지만 약간 스파 브랜드인 자라랑은 좀 다른 게, 오퍼레이션 쪽은 엄청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쪽은 자라 경력을 완전히 인정을 해줘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만큼 더 높은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것도 그냥 들은 거고 정확히 제가 겪은 건 아니니까. 근데 자라에서 일했던 세일즈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품관에서 일할 수 있는 약간 입사 조건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경력을 그대로 인정은 안 해준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명품점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고객 문의를 해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라랑 완전 다르죠. 자라 같은 스파 브랜드는 1대1로 막 이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먼저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받으리는 거지.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약간 명품점에서는 그거를 경력 자체를 다 인정은 해주진 않는다. 하지만 입사할 때 유리할 수는 있다. 당연히 우리 브랜드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유리할 만하고요. 근데 또 특히 잘하니까 좀 더 다른 스파 브랜드에 비해서 좀 더 쳐주
쳐주긴 하겠죠.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자라에서 예전 자라는 그걸 심지어 더 빡셌거든요. 시스템도 덜 체계화됐던 시점이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해서 나오신 분들이 다른 명품점에서 높으신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런 게 있겠죠. 어쨌든 같은 자라 출신이니까 그런 걸 좀 더 봐주시는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뭐 들어가서도 좀 더 챙겨준다거나 자라 이야기를 하면서 더 친해질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근 자라인들이 많다. 다른 명품점에도 봤을 때 이런 식의 루트를 밟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쇼핑몰 차리는 경우는 약간 어떤 루트냐면 그 일단 패션 디자인 쪽,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업계에. 그러면 일단 처음에 패션 디자인 학과를 나와요. 그리고 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하고 뭐 졸전까지 해서 졸업을 해서 일단 당장 브랜드를 차리기에는 돈도 사실 없고 이제 막 졸업을 했으니까 졸전하는데도 돈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졸업을 하기도 했고 돈을 또 벌어야 되는데 뭔가 배우면서 벌 수 있는 게 없을까? 관련 직종에서. 그게 이제 자라가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또 넥스트가 계속 있거든요. 안에서 내부 승진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잘 맞으면 또 계속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좋은 선택지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와가지고 자라에서 일하다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채워서 일을 하고 퇴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자기 브랜드를 차리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브랜드를 차린다기보다는 그냥 인터넷 쇼핑몰, 일단은 인터넷 쇼핑몰을 먼저 해보고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화소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화소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라 신상 아이템 소개라는 콘텐츠거든요. 제가 자라 다니면서 주력 콘텐츠로 삼았던 콘텐츠죠. 자라 신상 아이템 소개, 줄여서 자신아소라는 콘텐츠인데 자신아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의 방향성이죠. 근데 그 말에 앞서서 일단 그동안 자라 직원 호주머니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제가 강남 자라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강남인 거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에서 실제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보통 자라 직원이 유튜브를 했을 때 알아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다 같이 와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오면은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야,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알아보는 사람. 야, 아는 척 해봐, 아는 척 해봐. 저기 혹시 유튜브 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소심하게 물어보신 경우지. 아, 약간 이런 사람도 있었다. 괜히 약간 이러니까 제가 연예인병에 걸리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 야, 저 사람 왜 그 인스타에서 봤잖아. 막 그거 뭐 소개해준 사람 있잖아. 이거 그거 아니야. 아 그리고 약간 이건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갑자기 썰을 풀고 있네. 어쨌든 자라 영상을 일단 접해가지고 어떻게 또 제가 강남에서 일하는 거를 아셨나봐요. 그러니까 뭐 쇼핑을 하다가 보셨나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바빠 보여서 그 말을 못 걸고 약간 한가할 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호주머니님 출근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적이 있어요. 다른 직원분한테. 그래서 제가 오후 출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출근을 해서 다른 직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호주머니 유튜브 보고 왔다 하면서 어떤 고객님이 찾으셨다 이러셔가지고 에이 어딨지? 지금 없나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옆에 눈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떤 저를 알아보실 것 같은 그 분이 약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 혹시 저분이신가? 하니까 근데 먼저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하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 호주머니님이 추천해주신 옷 보러 왔다. 이거 입어보니까 진짜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스몰 토크 하면서. 근데 또 진짜 신기한 거는 그분이 또 나중에 제 영상을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영향을 좀 받으셔서 자라 직원까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끼쳤다는 게. 아 그리고 그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진짜 연예인이 된 기분? 가끔 저희 매장에 연예인분들 오시면은 막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저도 굴뚝 같았는데 저는 일할 때 사진 안 찍거든요. 확실하게 또 공과사 확실하게 해야죠. 연예인분들 왔다고 뭐 내가 유튜버인데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막 스토리도 올리시고 막 호주머니 봤다 하면서 그런 거 보고 와 유튜브의 힘이 진짜 대단하긴 하구나 그런 걸 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만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 다 해드릴 자신 있어요. 진짜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해줘요. 뭐 사인, 포옹, 악수, 인스타 사진 같이 찍자, 뭐 스토리 올려줘도 되고 막 다 좋아야죠.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 유튜브 호주머니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이 말하다가 여기까지 했는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신화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그 자신화소가 멘트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인트로가 자라 직원이 직접 소개하는 자라 신상 아이템 소개 줄여서 자신화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퇴사하고 살짝 바꾼 게 자라 직원이 였던 사람이 소개하는 자라 신상 아이템 소개 줄여서 자신화소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강하니까 그냥 아예 앞에 인트로를 빼고 자라 신상 아이템 소개 줄여서 자신화소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도 뭐 자라 관련된 컨텐츠는 당연히 제가 자라 직원 출신이다 보니까 생각날 때마다 가서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자라 관련 컨텐츠를 아예 버리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 자라 관련 컨텐츠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강남에서 일하는 걸 밝히지 않았는데도 매장 와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했고 이제 강남 자라점에서는 저를 못 보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영상으로 더 자주 찾아볼게요. 어쨌든 뭐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스타로도 활발하게 소통할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콘텐츠 추천 항상 받고요.
피드백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접 댓글 이런 거 너무 환영하고요. 진짜 생각날 때마다 저 괴롭혀 주시면 돼요. 저 최대한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재밌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뿡 크기. 이왕 영상 2개로 나누기로 한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다 답변해드리고자 인스타 스토리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자라에서 일하면 키가 자라나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서 일하다 보니까 앉아만 있을 때보다는 허리가 펴져서 자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쉽게도 안 자랐어요. 자, 다음 질문이죠. 빨리 자라. 확실히 유튜버가 재밌으니까 구독자분들도 재밌는 모습. 이거 맞아?